의원님 어떻게 우리 애청자들께 정준호 의원님이 아직 국회의원인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애청자분들께 이제 당선되고 이제 임기 시작한 국회의원 신분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정말 우리 애청자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의 인사 먼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참 뭐 여러 번 도전을 했지만 지역 밖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후보였는데 네. 우리 안진걸 TV 출연을 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전국 정당을 넘어서 대중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듯이 우리 대중적인 후보로서의 첫 시작이 안진걸 TV 출발이었습니다. 출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네. 대중에 어필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초심 잃지 않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확실한 것은 뭐 과찬이시고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지만요. 확실한 것은 그때 총선 전에 그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가을이었던 그렇죠. 작년 것 같아요. 가을 이제 준비하실 예, 때 예. 경선 후 준비하실 때 안진걸 TV, 정준호 TV, 또 임세익당 TV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정준호 TV에서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봤습니다. 의외로. 진짜 그 이제 정준호 TV, 우리 광주 출신 안진걸 TV에 정준호 변호사님 나갔네 하면서 많이 맞습니다. 봐주신 것 같더라고. 예. 다른 거에 대해서 많이 제가 지금 정준호 TV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정준호 TV로 가셔서 구독, 좋아요. 현재 1230명 구독자인데 저희가 2000명 구독자를 빨리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러 노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젊은 국회의원이 민주당에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민주당 하면 악의적 프레임으로 마치 586 정당이다. 전대협 운동권 출신들만 많은 정당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분들도 계시고 그분들도 현실적으로 살아왔고 뭐 그분들 중에 물론 이렇게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분도 있지만 그냥 보면 아주 다양한 계층과 또 연령 또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전국 정당에서 이젠 시민 중심,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핵심과 선봉에 우리 정준호 의원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저희 그 말씀하십시오. 국회 본회의장 맨 앞줄 한 가운데가 제 자리입니다. 오. 그래가지고 제 옆에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본회의장 맨 일선에 있는 우리 일선 멤버들을 소개해드리면요, 제가 가운데 있고 네. 그 옆에 가운데 자리에는 우리 김동화 변호사, 김동화 의원님. 아, 30대. 예, 그리고 지금 모경정 의원님하고 김동화 의원님하고 누가 더 젊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던데 전용기 의원님하고. 제가 알기로는 모경정 의원님이 더 젊은 걸로 알고, 그러니까 제 나이를 한번 30대는 봐야 확실히. 되는데 저보다 어리니까 그러니까 일단 안 봤는데. 모경정 30대고 김동화 의원도 30대. 제가 둘은 30대로. 전용기 의원도 30대. 예. 와, 이건 진짜 의미. 30대가 3명이나 있는 건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앞자리에 네. 정준호, 김동화 있고 네. 김동화 바로 옆자리가 우리 모경정입니다. 이제 민주당 정말 젊어지고 활기차지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 옛날 이제 쓸데없는 어떤 꼰대주의, 권위주의 이런 거 버리고 10대, 20대, 30대들하고도 소통하고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굉장히 세련되고도 재밌고 유쾌한 국회. 그래서 저 우리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맨 앞줄에는 정준호가 있습니다. 일선 잘 사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어째 47일 되셨는데 어떻게 지내보세요? 뭐 어땠어요? 이제 국회 와보니까 사실은 이제 4년 전에는 경선에 떨어지고 8년 전에는 나갔는데 네, 국민의당 바람에 지금은 못됐다 해야지. 예. 완전 속은 거잖아. 당 소남 민주들이 국민의당의 못된 바람에 떨어지고 한 번은 본선에 떨어지고 네. 한 번은 경선에 떨어지고 3번 만에 예. 지금 이제 국회 내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젊은 의원님들이 전략공천 받거나 아니면 이번에 경선에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경선에 내신 거하고는 다릅니다. 무려 당의 부름을 받고 선거에 나갔는데 진짜 그 못된 국민의당의 당시 민주당의 호남을 소유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일부 논란이 있으면서 우리 정준호님 떨어지고, 그다음에 4년 전에는 이제 경선을 했는데 1대1이었던가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또 경선에 떨어졌으니까 또 바로 수용하셨고 이번에 경선에서 당당히 이기셔가지고 지금 이제 의정할 때 있는데 어떻습니까? 47일 동안 소감 한번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길게 하셔도 돼요. 5월 달은 어차피 이제 29일, 30일
이렇게 이제 임기였으니까. 근데 들어가서 제가 놀랐던 게요. 우리 원내부대표단 선임이 돼서 처음 갔는데,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8년 동안 굉장히 그 당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저희가 이제 부대표단이 20명이 넘어요. 네. 근데 거의 다 저처럼 청년들입니다. 아. 모경정 의원도 있으시고, 네, 좋네요. 김남희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그 당직과 관련해가지고, 당의 젊은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고, 이분들의 목소리가 당의 중심에서 좀 울릴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부분을 좀 느꼈고, 그 다음에, 아주 좋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솔직히 광주에 올라올 말하세요. 때,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당에 대해서 실망한 것도 있으면 말해도 돼요. 뭔가 이것은 좀 이상하더라. 뭐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4년 전에 이제 국회가 원구성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 본회의가 시작이 된 게 7월 중순이었대요. 네. 지금 정도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이번엔 그래도 오은식 의장님의 결단과 민당 그렇죠. 노력으로 빨리 했어요. 그래서 잘했어요. 6월 한 그것도 잘한 거예요. 달을 좀 개점 휴업 상태일 거로 생각을 하고 좀 여유 있게 올라왔던 것도 있었는데 웬걸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매주 지금 밤 늦게까지 상임위 활동하고요. 본회의 뭐 활동 아시다시피 매우 정말 좋습니다. 일하려고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우리 민주당이었다. 그래서 6월 한 달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일 열심히 하고 민생법안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막 들어온 입장에서 느끼기에도 그런 좋습니다. 부분을 한번 예. 평가를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요즘 의원님들이 서로 법안 내려고 하고 서로 기자회견 하려고 하고 서로 뭐 집회 같은 것도 잘 나가려고 한다는 경쟁이 있다는 선의 경제. 제가 느끼는 거는 실제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느끼는 거는 법안과 관련해가지고 간담회나 공청회 열려고 간담회실이나 회의실 예약을 하려고 하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진짜. 정말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간담회 하시면서 공청회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보좌관들도 제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저희는 이제 민생정책 때문에 또는 야당과 공동투쟁 때문에 보좌관들 많이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하니까. 그러면 일이 확 늘었대요. 민원 보좌진 전체가 그렇게 느낀대요. 뭐 예전만 진짜 21대만 해도 20대만 해도 설렁설렁한 의원님들도 계시고 뭐 거의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중진인 척하면서 심지어 초선 중에도 그렇게 눈치 보면서 뭐 그중에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황당한 거죠. 정치를 아주 쉽게 한 거죠. 날로 그렇죠. 먹고.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당원들이나 시민들이나 NGO들이나 유튜브들이 감시도 엄청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면 진짜 조금 막 서운할 정도로 비판해버리고 막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47일 지났으니까 한 7주 정도 지났잖아요. 네. 제가 법안 대표 발의한 것만 해서 한 14건, 15건 정도 되니까 매주 한 2건씩은 대표 발의 막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성과 가지고 7월 초에 이제 저희 당원대회 지역위원회 행사할 때도 이거 그냥 본격적인 의정보고회로 한번 해볼까라고 고민할 정도로 알차게 정말 일 많이 했던 6월 한 달. 아니, 그것도 좋네요. 저는 지금 이제 정준호님 출연하는 방송 여기저기 홍보도 하면서 딴짓하는 거 아닙니다. 그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방에 좀 올리면서 듣는 거니까 제가 이게 임센 소장이 저쪽에 있으면 임센 소장하고 두 분이 말할 때 내가 하는데 지금 1대1이기 때문에 그거 정말 좋은데요. 의정보고회를 꼭 가을에 한번 하잖아요. 정기국회 끝나고 또는 봄에. 아니 그럴 필요 있나요? 매달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 오프라인에서 행사하는 게 불필요한 비용이 들고 시민들이 불편한 당원들이 그걸 좀 부담스러우면 온라인 의정보고도 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 줌으로 다 돌아와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페이스북 화상 채팅 같은 것도 되나요? 막 화상 채팅 되는 데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당원 여러분 이런 법 냈고 이런 법 냈고 이런 기자회견 이런 기자회견 물론 그걸 보면 이제 요즘은 앱 잡으로도 많이 올리던데 요새 광주 저희 의원들만 보더라도 유행인 게 뭐냐면 그 찾아가는 소통 보고 의정 보고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무 좋네. 파라솔 하나 딱 들고 동마다 아니면 어디 거리 시민들 많이 계실 때 그렇죠. 시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파라솔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덥더라도 파라솔 우산 그늘 밑에서 찾아가면서 천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맞이하고 이런 게 이제 트렌드가 좀 되고 너무 있습니다. 좋아요, 너무 그래서 좋아요. 조금 지나면은 굉장히 세련된 천막 그 의정 보고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날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의정 보고 찾아가는 의정 보고 사실 여러분 오은식 국회의장님에 대한 비판이나 걱정하셨던 분도 있는데 비교적 잘해오고 계시잖아요. 뚝심 있게 그분은 지금 국회의장 돼서도
현장에 가서 민생 경청 투어를 하고 있어요. 놀랍더라고요. 보통 국회의장 되면 이제 국가서열 2위니까 기존에 하던 것도 안 해버리잖아요, 다. 근데 이분은 노원구로 와서 하시더라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른 데도 가겠대요. 저도 놀란 게 그 국회의장 선거 나오셨을 때 초선 의원들이 민주당이 한 70여 분 정도 됐는데 네. 이분들을 다 일일이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게 지역을 찾아다니고 그 이슈가 있을 때 현장에 국회의장이 먼저 있겠다 이런 네.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제 몸풀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오히려 더 현장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한두 달 지나면은 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아무튼 오원식 의장님대로 이제 민주당 당적은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뚝심 있게. 아무튼 민주당이 저는 굉장히 지금 변화하고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 당원 주권 혁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2010년 17년 촛불 시민혁명이 국민 주권 혁명이잖아요. 근데 당은 한참 못 미쳤거든요. 보면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의원들 중심으로만 굴러가고 또 의원들 중에서도 이너서클이라든지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굴러가고 그래서 당원들이라든지 지지하는 시민들의 굉장히 그 자리는 좁고 벽은 높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현역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또 특히 다선 의원들일수록 그런 게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어떤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는 100만, 200만, 300만 모인 일종의 시민 공동체, 정치 공동체가 정당인데 거기서 그 당원들의 어떤 참여나 입장이 대폭 반영되는 건 너무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제 우리 젊은 우리 애청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예. 제가 이제 드래곤볼 만화 좋아해요. 드래곤볼 저도 만화 합니다. 보면은 그만한 저도 합니다. 우리 주인공 손오공이 그 초사이어닌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투력이 확 이제 높아지는데 초사이어닌도 뭐 원이 있고 투가 있고 막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우리 민주당이 대중 정당으로서 발전하는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10년 더 된 정도의 이제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 스마트폰으로 이제 ARS 투표 이제 막 하기 시작했다. 휴대전화 이제 투표가 가능했던 게 한 단락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진짜로 전국 정당을 다 이룬 다음에 대중 정당으로서 당원 중심 정당으로서 이제 벗어나는 게 지금 이번 전당대회가 역사적인 이제 그 한 단면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시도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네. 윤석열 총재의 말만 듣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애청자분들한테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이거였는데 전당대회 준비하면서도 저도 이제 느낀 거였지만 지금 민주당이 뭐 TK, PK, 호남, 수도권까지 다 이렇게 전국 정당은 명실상부하게 됐단 말이에요. 현재 아마 민주당하고 진보당만 전국정당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민의당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네. 대중정당으로서 당원 중심 네. 정당으로서 거듭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호남이라든지 아직 그 전국정당으로서의 개념이 안 갖춰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대, 20대, 30대들한테는 뭐 윤석열과 국민의힘당 지지율은 뭐 10%도 안 되는데 그건 전국정당이 아니고 일부 어르신 정당, 일부 지역 일부 지역정당, 극우 극단주의 정당이죠. 그래서 감히 우리 저 애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정당 사회에 있어서 지금 획기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다. 전당준비위원으로서 한번 이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또 의원님 이제 지금 주로 이렇게 법안 냈다든지 정책 갖다든지 그런 거 뭐 아무튼 나 지금 47 동안 열심히 일했어 마음껏 이야기해 보세요. 네.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한 게 15건 정도. 지금 15건이나? 네. 우선 제일 먼저 네. 했던 게 너무 길게 하면 또 재밌으니까 요건 좀 짧게. 법 이야기는 가끔 지루하거든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소액주주분들 보호하는 법안을 제가 시리즈로 한번 6월 내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이제 냈던 거는 이제 광주 지역 8명 의원들이 이제 협심해가지고 내는 것 중에 지금 이제 소형 전기차들이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 전기차 시대에 우리 애청자분들 보시면은 좀 답답하시잖아요. 인프라가 적다. 앞으로 아파트에 가면은 충전 시설도 적고 또 뭐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서 고속도로에서도 정말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어떤 법안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큰 전기차보다 소형 아주 값싼 전기차를 대략 대중들에게 보급을 빨리 해서 이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을 시켜보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후보 때도 내놨던 공약인데 반값 전기차라 그래가지고 캐스퍼나 레이처럼 작은 소형 전기차에 보조금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그게 또 의미가 있네요. 대형 전기차보다는 그렇죠. 그래야 이 인프라가 확 늘어납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 경차 전기차가 활성화되면 지역이 늘어나면
그 예를 들면 충전 구역도 네, 맞습니다. 더 좁아. 대형 지금 전기차들 보면 아이오닉 5가 제일 많이 팔렸잖아요. 아이오닉 5 해도 넓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개, 3개밖에 못 들어가는데 아마 경차 전기차 늘어나면 거기가 4구역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고 예. 제가 이제 충전도 전기도 좀만 충전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캐스퍼 공장을 제가 광주에 있죠, 캐스퍼. 예, 광주 일자리. 전기차 이제 오늘부터 1호차 생산을 해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갔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완제품을 이제 가져와서 조립만 하는 단계인데 그 소형 전기차가 한 공장에서 한 20만 대 정도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그 공장에서 자체 제작하면서 배터리 단가가 또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그 반값 전기차 시장은 규모의 경제가 이제 적용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우리 소형 전기차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많이 배포가 될수록 이 인프라는 획기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아,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애청자분들도 한번 지켜보시죠. 좋네요. 뭐 그 법안 낸 김에 이제 소형 전기차는 예를 들면 지금도 경차는 뭐 이런 그 톨게이트 비용이라든지 주차 비용 주차료, 뭐 절반 취득세 정도 감면 지원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전기차 경차는 좀 더 그런 지원을 좀 더 늘려준다든지 주차 공용 주차장이라든지 톨게이트 비용이라든지 여러 또 뭐 국공립 시설에 들어갈 때 입장료라든지 그러면 아마 더 늘어날걸요? 실용적인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놓은 법안 자체는 이제 캐스퍼나 레이 같은 경우에 이제 3천만 원대 초중반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지금 1,000만 원 넘는 차량이 없어요. 네. 소형차에는 이 보조금 1,000만 원은 좀 넘는 수준으로 한번 책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인프라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그리고 줘도 보자. 되는 게 여러분 초기에 전기차 때는요 보조금을 1,500만 원까지 줬어요. 저도 1,200만 원 시절에 얼른 샀어요. 차 바꿀 때가 됐는데. 진짜 잘하셨네. 그리고 대기 환경 오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고 보조금을 무려 1,200만 원에 준다는 거예요. 웬 떡이냐고 얼른 샀죠. 그리고 몇 달 기다렸다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의원님 이제 아직 젊고 그러시니까 이제 우리 2030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특히 문화적인 이유로 출생을 출산을 안 하거나 출생을 이렇게 어려워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근데 애를 낳고 싶은데 사회경제적 문제 때문에 애를 안 낳는 2030 세대들 또한 여론조사 보면 한 50%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아마 그보다는 더 될 겁니다. 그런 고충도 있는데 말로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부부는 그냥 역시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살기로 했어요. 또는 뭐 저는 결혼하고 혼자 살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인생 철학이 그러지만은 사실 속으로는 어차피 애 낳아야 너무 힘들고 잘 키울 자신도 없고 우리 애가 살아갈 세상이 불통해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큽니다. 근데 겉으로는 문화적인 이유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소 50%는 직접적으로 내가 사회경제적 고통 때문에 못 난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런 댓글이 있어요. 나 정말 매불쇼에서 너무 충격받았는데 매불쇼에서 제가 전기차를 1,200만 원 보조금 받았다고 하니까 매불쇼 2030 애청자들이 아니 진짜 우리나라 웃긴 나라다. 출생률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전기차 1,200, 1,500을 주면서 우리가 애 낳으려고 했더니 100만 원만 준다. 이제 전국적 더 주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전국 평균인데 100만,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아, 이 나라는 아이 낳는 데는 관심이 없고 지원도 안 하고 전기차 사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진흥에는 돈을 팡팡 쓰는구나.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애 안 낳고 그래. 돈 벌어서 우리도 자기들 사고 그냥 놀러만 다니지 뭐. 이렇게 댓글 달렸어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전기차가 자동차의 미래이기도 하고 국제 경쟁도 갖추기 위해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 맞고, 그다음에 어쨌든 대기 오염을 예방하는 데 전혀 그 매연이 안 나오니까 물론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야 그 환경 파괴가 있지만 환경도 환경인데 이제 이 법안의 포인트는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면서 일자리도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금요일날 이제 GGM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 갔더니 그 사내에서 이제 그 결혼한 커플도 나오기 시작하고 굉장히 젊은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와 관련된 그 공장 설비에는 굉장히 젊은 인력들이 이제 배치가 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관심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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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선상에서 아마 의원님께서 2030 결혼도 하고 애도 낳으려고 물론 결혼도 안 하고 애 낳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세대는 관심도 있어요. 오늘 안도구로님이 지금 그 얘기 그러니까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법안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결혼하면 진짜 몇 천만 원 들잖아요. 아무리 줄여도 역시 전문가는 다릅니다. 300만 원을 세액공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1,0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300만 원은
연말에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세금 그렇죠. 내야 될 세금에서 물론 그렇죠. 세금을 물론 300만 원도 못 내는 분들은 세액공제가 안 될 문제는 있을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결혼식 비용이 300만 원 정도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고 그렇죠. 그런 생각하시면 거잖아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 그건 제가 아까 국회에 배달의 민족 항의하러 민주당 의원님들 갔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잘했다. 그래서 이런 광주에 이제 안도로 의원님이나 정준호 의원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네. 그런 진짜 산업도 발전시키고 우리 전기차 경차 산업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 낳는데 지원을 확 따는 거죠. 전 분야에서 그러니까 결혼 뭐냐면 결혼 준비 그다음에 실제 결혼식 그다음에 출산 임신 뭐 이런 전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강진군에서 그 아동수당 네. 지역화폐로 60만 원 주거든요. 네. 정부가 주는 10만 원에 예. 출생률 2배로 늘어났어요. 예. 그쪽에 제 아이 울음소리가 이제 네. 보물 터지기 시작했다. 우렁차게. 들었습니다. 예. 전남하수는 1만 원 임대주택 청년들 아, 예, 예. 신혼부부 50세대 청년 50세대 지금 몇십 대 1의 경쟁률이에요. 몇 주 전에 아주 히트 쳤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당 지자체장도 이렇게 잘한다니까요. 윤석열이만 아니었으면요 지금 출생률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아니 지금 국회 등원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국민의힘보다 정말 6월 한 달 동안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의원님 이야기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리고 의원님, 뭐 법안 뭐 정책 이런 거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상임위원회는 이제 국토교통위를 가게 됐어요. 네. 광주 전남에서 이제 제가 거의 유일한 이제 상임위원인데 굉장히 중요한 상임이죠. 그 제가 상임위 할 때 시작을 하면서 제가 진짜 기분이 나빴던 뉴스가 우리 박상호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돼서 그 뭔지 압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이 덜렁덜렁 계약을 하다 보니까 피해가 늘어난 거 아니냐 이 말을 듣고 제가 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이 그런 실언했으면 저는 아마 그 사람 바로 사표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자들은 그냥 버티고 있잖아요. 우리 박상호 장관 네. 그 상임위 출석을 하셨길래 네. 제가 첫 질문이 그랬습니다. 네. 실태조사 제대로 해봤냐? 네. 안 했대요. 그러면 네. 하실 생각이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은 그 우리 보면 뭐 빌라 쪽에 그 전세 사기 피해가 더 집중이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주거 유형별로 피해 지금 현황은 파악이 돼 있냐? 그런 자료 국토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 그래서 이런 말했습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덜렁덜렁 계약해서 이렇게 사기 피해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장관식이나 하시면서 이렇게 경험이 이렇게 많으시면 국토교통부 업무도 이렇게 덜렁덜렁 하셔도 되는 거냐고. 그렇죠. 네. 저번에 주택공급 통계 몇만 호죠? 19만 호도 누락했잖아요. 맞습니다. 덜렁덜렁. 네. 그리고 그 사람 진짜 저는 나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의원님이 상임위원이었고 욕 다 못할 수 있는 제가 해드릴게요. 대신. 그 사람이 LH 사장이었는데요. 자, LH가 전세 사기 당한 거 아세요? 그럼 LH도 덜렁덜렁해서 LH 같은 전문가도 LH가 이렇게 주택 임대하고 그걸 재임대하고 청년들이 도와주는 그 사업이 있어요. LH가 주택 임대한데도 전세 사기 당해갖고 LH도 돈을 떼었거든요. 그러면 박상훈은 그래야기에 나와서 LH부터가 덜렁덜렁했습니다 하고 사과부터 해야지. 근데 지가 LH 사장 출신이에요. 그 얘기 상임위에서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LH는 사기를 안 당했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봤더니 그 LH는 다 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결국은 피해 금액을 회수했기 때문에 사기 안 당했대요. 그래서 그 보험이라는 것도 결국 정보가 많은 분들 보험료는 사실 그거 다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주택보증보험 있는 거에 모릅니까? 전세보증보험 알면서도 그것마저도 아까워서 공인중개사 믿고 주택임대차법 공부해가지고 요 정도면 됐겠다고 간 거잖아요. 근데 당한 건데 진짜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또 법안께서 이야기해주세요. 많이 혼내주세요. 의원님께서 혼내주실 것을 믿고. 저희가 이제 그 소액주주들 이제 보호하는 법안도 많이 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주식회사 이사분들이 보면은 다 우리 오너들만 생각을 하고 좀 업무집행 거수기죠, 거수기. 그렇죠. 그래서 상법상의 선관 의무를 전혀 안 하고 그렇죠. 있는 상법상의 거수기들. 그 선관 의무, 충실 의무를 예. 우리 이제 주지들한테까지 의무를 부담하는 걸로 예. 발의를 내가지고 그게 예. 굉장히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잘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수백 개의 막 예.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패러다임을 한번 제가 바꿔보려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만 법 이야기는 하나만 더 하신다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단한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그 비트코인 투자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코인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이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판례도 나오고 했는데 그 법안이 안 나왔길래 그 부분도 이제 개정 법안도 냈었고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노령 저 교통요금 보조되는 거 폐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냥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그 지자체가 책임지고 좀 한번 관리를 하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평생 국가와 사회와 가족들에 대해서 헌신하신 분들 65세 되면 그 교통비 하나 우리 기성세대나 우리 국민들이 그분들 교통비 부담 하나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정 65세가 너무 젊다면 그건 어르신들하고 협의해서 이러면 1년에 연령은 66세쯤 이렇게 연장에 조금 상향하는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르신들 쪽에도 나는 아직은 일하니까 괜찮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뭐 네.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 쪽하고 공개 토론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시고 왜냐하면 그래야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이준석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한테 그런 거 뺏으면 안 돼요.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면서 어르신들도 또 일면 저기 일자리도 좀 찾아가지고 세금도 더 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그래야 어르신들 건강하잖아요. 지금 정준호님 법안이 뭐 급발진 등 제조사 입증책임 법안도 이것도 좋네요. 제가 예. 일요일 뭐가 날 많이 올라오네요. 오늘 제가 이제 따끈따끈하게 이제 했던 그러니까 급발진 내용인데 무서워. 지금 사람들이 다 급발진 무서워해요. 제가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네. 뭐냐면은 급발진이 아니냐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소송에서는 그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먼 사람들은 보호해주자 약간 이런 법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발진이 아니냐 문제가 됐을 때는 제조사 쪽에서 기술적으로 입증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입증해야죠. 맞습니다. 의료사고도 어떻게 저희들을 뭐 입증해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쓴 글도 알 수가 없는데 막 영어 엄청나게 휘갈겨 놨는데. 그래서 그 입증 책임 이제 전환시키는 법안을 발의를 하고 나니까 오늘 기사에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려가지고 예, 아이고 제가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응원하는 댓글이죠. 네, 예. 지금 우리 저 안녕을 TV에서도 OFVIF님께 정우님 찾아오면 진짜 발의 많이 하셨네요. 그 다음에 김복자님 역시 정준호 청년 의원님이시다. 오마이갓님께 수능 만점 비결 좀 공개해서 예, 좀 이따 마지막에 제가 잠깐 물어볼 겁니다. 저희 사적으로 지금 우리 제가 모시고 사는 따님이 재수 중이어가지고 마지막 4달 특급 작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4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작년에 방송할 때 시험 잘 보라고 그 제가 킬러 문항 파동 때문에 작년에 고3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진짜로. 예. 절반 이상가가 재수를 한대요. 그래서 좀 고3들은, 킬러분랑 저 출제하신 선생님들 뭐 조사도 받고 있고 뭐 그러니까요. 또 선생님들도 엄청 고통을 받았고 아이들한테 학생은 미안하니까 킬러 문항 없었네. 그럼 중 킬러 문항인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막 근데 매력적인 오답을 엄청 내버렸다는 거예요. 말이 매력적 오답이 A라인 나쁜 놈들아. 그게 매력적 오답이냐? 사람 아주 헷갈리게 피말리게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법안 하나만 더 말해주신다면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또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낸 것 중에 그 스톡 옵션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거 좀 남발 못하게 하는 법안도 좀 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주주들이 바라보기에 기업 가치가 본인 의사에 관여 없이 현격하게 그렇죠. 낮아지거나 스톡 옵션은 대부분 고위 임원들한테 그렇죠. 많이 줘버리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규제를 하는 법안도 많이 예. 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분들 예. 그러나 정말 숫자는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좋습니다. 주주도 예. 그렇고 이런 분들 위한 법안들부터 먼저 준비를 해서 착실하게 하나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하나는 민심을 대변해서 윤석열 김건희하고 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나라를 망치 하나는 모름지기 법안하고 정책에 올인해야 됩니다. 투쟁만 올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투쟁도 잘하되 당연히 투쟁 틈틈이 비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공부도 하고 법안도 내고 정책 간다면 하는 거죠. 맨 국회의원님이 저처럼 데모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만 해도 데모하는 것 같지만 오늘 또 뭐 배민 수술 공부도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기사슴님께서 그런데 전기차 고장내면 수리비가 엄청 비싸다고 이런 또 지적도 해주시고 예. 진짜 에이션트 드래곤님은 진짜 정비하는 곳이나 충전하는 곳이 너무 부족하다고. 네, 인프라 문제가 이런 것도 답답해하시죠. 조금 더 윤석열은 여기서도 거짓말한 거 아세요? 공약이 전기차 충전비 절대 안 올리겠습니다요. 정권 잡자마자 충전비 바로 올렸어요. 지금 충전 엄청 비싸졌어요. 제가 풀로 충전했을 때 분명히 2만 원이 안 됐거든요. 지금 한 50%만 충전해도 2만 원이 넘어가 버리던데요. 저도 전기차 저희 아버지도 쓰시고 네, 저도 많이 이제 썼는데 진짜 그 기름값하고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이제 저세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풀러시 때 5만 원도 아니 제 느낌에 그때 3만 원인가 기였는데 지금 50% 했는데 2만 5천 원인가 기어 40%가 했는데 그러면 풀로 하면 아마 거의 5만 원, 6만 원 이제 다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다들 이제 휘발유랑 비슷해지는 그렇죠. 거죠. 이게 급속 충전 시설부터 찾으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기에는 인프라도 적고 또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전기차가 일단 많이 도로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예. 인사이트 TV에서 인사이트님 응원해 주셨고 우리 정준호 TV에 미네르바의 봉이님 들어오셔가지고 국회 교통위원회 휘어진 양평고속도로를 바로잡아라. 그 고맙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이제 곧 네. 아마 이제 이슈가 될 겁니다. 저희 네. 민주당 국토위 위원분들이 17분이시거든요. 얼마 전에 기자회견도 한번 같이 예, 했습니다. 굉장히 간사님하고 맞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준비 많이 하고 예, 준비 있으니까 많이 하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정말 이제 어떻게 이거를 빌드업을 할지 이런 고민을 지금 진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법안 발의 많이 하신 거 이야기했고 어땠습니까? 광주 시민들이나 또 호남 민중들은 우리 정준호 의원님이 얌딱지게 윤석열, 김건희하고 싸우라는 요구도 많이 할 텐데 체육관 하시면 지금도 막 분노로 잠을 못 자는 분들 광주 지역 시민단체 이름 중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모임 있어요. 잠 못 자. 예, 저랑 아시죠? 아주 친해요. 그러니까 예, 전정 저 대표님이랑 거기 저 초대돼 있어요. 오늘 초대돼 있는데 이름이 너무 좋아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많은 카톡방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잠 못 자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나갑니까? 그 마음이 알잖아요. TV를 2년째 안 보는 사람들 모임. 뭐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실제로 그래요. 예. 그 TV를 못 안 보고 보시죠. 2년 만에 TV 다시 들었더니 또 지금 머리 아픈 뉴스 나와서 또 그날 나- 밤 또 나- 잠 또 나. 설치고 예, 그래서 잠 못 맞아요. 삽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분들이 지금 광주 가면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싸울 준비 됐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후보일 때는 국회 가면 싸우지 말고 일이나 좀 열심히 좀 하라. 일부터 하는 좀 국회의원이 되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잘 싸울 준비가 됐냐? 네. 기왕이면 제대로 한번 싸워봐라.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뉴스들만 봐야 되냐?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민심이라는 게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탄핵 그 청원이 뭐 지금 이제 150만 가까이 됐는데 저희 우리 방송에 항상 올려놔요. 현재 이 141만 숫자가- 9,425명. 이 숫자가 그 이게 숫자구나. 탄핵멍이라고 하는 재밌는 사이트예요. 어. 몇 명이 서명했는지 그다음에 바로 클릭하면 탄핵 청원도 할 수 있는 탄핵멍 사이트 여러분 한 번씩 가보세요. 근데 확실히 오늘 100만 밤에는 이제 142만 확실히 돌파하고 그렇네. 이번 예. 주가 마지막인데 150만 가까이는 갈 것 같아요. 예, 막판에 힘 좀 내가지고 100만을 넘어가면서 네. 확실히 바닥 여론이 이제 올라오는 게 네, 확 좀 뭐 차원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건희 어제 이제 강선우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에서 김건희 정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요즘 쓰고 다니는데 예. 강선호님 저한테 저작권 내셔야겠는데요, 저작료? 이 정권은 거의 김건희 정권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원내 네. 후대표로서 처음에 이제 발언권을 얻었을 때 네. 제가 했던 얘기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이원석 검찰총장 향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하는 거냐 안 네. 하는 거냐 네. 크게 모셨었는데 최근에 지금 이재명 대표 또 부부가 전 대표 부부가 또 소환 통지까지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징어죠, 징어. 소환 조사 뭐 압수수색이랑 뭐 압수수색이랑 소환까지 합치면 300 몇십 회고 예. 그다음에 증인들만 뭐 400명이 넘었고 이러는 동안에 3년 동안 소환 조사나 이런 건 한 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특검 방탄 쇼라도 좋으니까 제발 한번 소환을 한번 해봐라. 포토렌 한번 세워봐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한번 답해봐라고. 세상에 쇼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니까 지금 해외 순방만 계속 지금 나가고 있고 예. 프리패스 받아서 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별은 좀 없어야 된다. 임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맞습니다. 그게 이원석 총장 진짜 지금이라도 상식이죠. 한번 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떻게 원내 박찬대 대표님하고 케미가 잘 맞나요? 네, 잘 너무 맞습니다. 멋있죠. 제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님도 저희 최고위원 때 출연하셔서 당선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이제 우리 여러분 저 과도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찬대 우리 원내대표님이 지금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이시잖아요. 네. 굉장히 일이 많으셔가지고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게 좀 눈에 보여요. 네. 그렇지만은 내색 안 하시고 이제 꿋꿋하게 지금 당무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굉장히 밝으시고 정말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단하시죠. 참 박찬대 예. 대표님 우리 당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조금 평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박찬대 대표님 얼마나 바쁘냐면 여러분 그 뉴저지 하원 의원 엘렌 박이라는 한국계 의원님 오시거든요. 근데
1년 전에 저희 민생경영이랑 간담회하고 제가 박찬남 소개시켜드려서 그때 이제 원내대표 되셨잖아요. 그 사이에 꼭 보고 싶다 해서 약속 잡혔어요. 원래 어젠가. 근데 원내대표님이 그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는 반가운 손님이잖아요. 웬만하면 맞이하실 거 아니에요. 또 미국에서 꽤 알려져 있는 우리 한인계 주 하원의원이고 나중에 연방 뭐 하원의원도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분인데 저한테 양해를 구하셨어요. 보호자가 통해갖고 도저히 그 10분 20분도 지금 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대표 역할도 하시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셔야 되니까.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맞서는 투쟁의 선봉장이고 이번 주에는 법사위에서 탄핵 청원에 대한 1차 청문회도 있고 날마다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국민을 기만한 거짓말 아까도 초창기에 했지만 요즘 오늘 나온 거짓말 보세요 여러분. 그 서슬퍼랑 김건희가 출장 경호도 하고 부실 경호도 하고 밀실에서 다 대통령 직무도 보는 분인데 저 최재형 목사님 줬을 때 아이고 뭐 이런 걸 주세요 하면서 카톡에다가 제일 먼저 얼른 들어오세요 하고 해놓고 바로 챙겼던 사람이 지시를 내렸다잖아요. 행정관들한테 오늘 바로 반환해드려. 근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답니다. 그 쿠팡 로켓 1년 반 동안 묵혀놨대요. 쿠팡 로켓 배송하면 그 다음날 바로 소리가 아니 그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킥 서비스로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이미 그 사람들끼리 이미 행정관하도 보면 그 카톡 벌써 친해졌어요. 왜냐면 샤넬 향수 줄 때 만났죠. 취임식 갔었죠. 취임 만찬 갔었죠. 그 다음에 계속 뭘 올리잖아요. 싸구려 중저가 선물하면 답이 없는데 비싼 선물은 바로 답이 온 다음에 거기 보면 그 행정관 이러잖아요. 막 목사님 뭐 저희들이 연락이 늦어서 미안해요. 저희들이 너무 바빴고 엄청 친해졌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날 돌려줘 그랬으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어디 계세요? 아니면 본인이 택시를 타고 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 분명하잖아요. 소장님 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돌려주는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뭐 지하철에 캐비넷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놓고 문자로 비밀번호만 알려줘도 그건 돌려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방 연락 안 되면 어쨌든 공탁처럼 해버리는 그렇죠. 거네. 법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생활 공탁, 법원 공탁은 아니다 하더라도 왜냐면 내가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전화를 안 받는다 이 사람이 또는 지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맞습니다. 아유 법률가 오니까 너무 좋네요. 자 그리고 요즘 호남 이야기 좀 더 나왔으니까 강주 출신이니까 민심 어떻습니까? 지금 다들 너무 열받아갖고 못 살고 계십니까? 이런 느낌이죠. 지금 국회도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고 하니까 우리 광주 시민분들은 빨리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심판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다음 스텝으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아마 탄핵 청원도 진짜 광주 시민들 많이 하셨을 맞습니다. 거예요. 진짜 그렇고 제발 좀 이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빨리 심판 절차를 시작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박찬대 원내대표 필두로 해서 지금 그 민주당의 전략이 상당히 많이 지금 성공을 했어요. 특히 최상병 청문회 너무 잘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진짜 그런 청문회 계속 해주세요. 국정조사 청문회 계속 해주되 안 되면 상임위 현안질이라도 해가지고 계속 따지다 보면 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놈도 이상한 답도 하기도 하고. 민주당 지금 상임위원장 11개 상임위는 지금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그 말도 너무 마음 좋네요. 자, 그러면 향후 19일 날 탄핵 청문회가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사위원님들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네요. 전투력들이 워낙에 좋으시기 때문에 그날 아마 뉴스거리 속시한 뉴스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것도 터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게요. 김종대 전 의원님은 이제 이번에 뭔가 터질 것 같다. 본인도 첩보도 많이 받고 그러시니까. 근데 굉장히 이게 허술한 이슈입니다. 왜냐면 이제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끝번호 뭐 7070? 800에 7070. 그게 그 번호가 그 설치됐던 전화기가 어느 방이었는지만 사실 나와도 이거는 뭐 끝나는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아직도 공개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이슈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산에서 더 버티면서 이 이슈를 좀 방어를 하고 있는 거다. 좀 그렇게 좀 보는 거죠. 공수처가 조금 더 역량이 있으면 사실 이종호 체포하고 그 핸드폰도 압수수색하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지금도 핸드폰을 쓰고 있거든요. 사적으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화해보면요. 신호가 가요. 가요? 받아요. 근데 제 전화는 안 받는 사람들 전화 받는데요. 극우 유튜브 전화 받고요. 진중구랑 50주문 통화하고 그런 짓을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두 사람한테 전화하면요. 신호 가요.
근데 나는 모르니까 안 받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서 백은종 대표님이 당신 똑바로 해라고 막 문자 보내잖아요. 숫자 1 있잖아요. 안 보면 네. 일이 없어져요. 아, 백은종 번호는 아는 거예요. 확인한다니까요. 그 짓을 아직도 하고 있대. 그러니까 특검이든 공수처든 윤석열 부부 핸드폰 압수해보세요. 거기에 지금 엄청난 범죄와 비리와 국정농단 사례가 가득할 겁니다. 옛날에 윤석열이는 청와대 가는 신용이라도 했잖아요. 막 압수해가는 신용이라든지. 공수처도 쫄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님들이 공수처를 응원해 주시되 어차피 특검으로 가긴 가겠지만 압박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네.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큰 사건이 있을 거다라고 감히 한번 예측해 봅니다. 아, 분위기상 예. 좀 국민의힘의 젊은 의원들하고도 좀 소통도 좀 하시고 그러죠. 그런 아무래도. 것도 있고 천하람 의원님 이제 개혁신당이시긴 하지만 제가 이제 주관적인 제 예, 추정인데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한동훈 전 장관 지금 이제 당대표 후보가 예. 용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뭔가 그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좀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저 당대표나 시켜주고 화해할래? 아니면 지금 자기 캠프에 들어와 있는 현역 의원들만 8명이 넘잖아요. 이 분들 이탈해서 그냥 특검 받을래?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제가 좀 주관적인 추정. 아니 그런 추정.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윤석열 김건희대로 각자의 비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한 20년 검찰에서부터 따라하는데 윤석열 여러분 검찰에서 얼마나 비리가 많습니까? 대장동도 봐줬죠. 윤호진, 윤대진 거기 형제도 봐줬죠. 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한동훈이 다 심지어 한동훈도 천하람이 성폭행해갖고 문제가 됐는데 감찰도 안 받고 사표 수리해줬잖아요. 그때 누가 그 사표 수리해주냐면 한동훈이 윤석열 사단이 다 도와준 거거든요. 한동훈 천하람이니까 봐주게 한 거. 그 서로 폭로할 게 너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파국은 파국인데 그렇게까지 폭로를 하느냐 이게 지금 이제 관건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달 말에 아마 마무리가 될 건데 그런 결과까지 좀 지켜보면서 아마 전략을 세우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바라보시면 곧 아주 상당히 흥미롭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장이 열릴 것도 같습니다. 예. 뭐 의원님한테 막 제보가 온다는 그런 건 없던가요? 아직까지 저한테까지는 제보는 안 주시고요. 그러니까 좀 더 존재감을 알려야 돼. 이제 법안 발의하고 법사위가 아니라서 아직 저한테 제보를 안 해주시네요. 원내 부대표라는 걸 이제 알려야 돼. 아하, 예. 근데 이제 법안 발의하고 나면 저 젊은 의원이 있다. 법률가 출신이다. 수능 만점도 맞았고 똑똑하다. 일 잘할 것 같다 하면 그런 사람한테 제보가 가거든요. 의원님이 좀 비실비실해 보인다니 흔히 말하고 열심히 안 한 것 하면 제보도 안 해요. 근데 정준 의원님은 아주 끈기 있고 의리 있는 분이니까 아마 여러분이나 곳곳에 제보가 되면 반드시 불독처럼 잘 싸울 겁니다. 네. 민생경제연구소로도 제보 많이 보내주시는데 저희도 다 처리 못해서 문제인데 어쨌든 끝까지 물건을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준 의원님 뭐 이야기하다 보면 벌써 이제 50분 됐는데 제가 정책 간다음에 7시까지 가야 되는데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또 준비한 말씀이 있으면 지금 앞으로 의정활동 어떻게 줄여갈 거며 윤석열 김건희는 언제 또 퇴출시킬 것인지 좀 각오 좀 말해주세요. 이게 시작하기가 어렵지. 우리 용산 대통령실과 관련된 이슈는 시작이 되면 어려운 지금 수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법이 통과만 되면은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다들 궁금해하시는 이제 진상이 좀 규명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국감과 관련해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준비된 지금 22대 국회를 민주당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호남의 8명 의원들이 그 원팀을 꾸려가지고 그 지역 현안이라든지 법안과 관련해가지고 책임 의원제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저희가 이제 책임 의원제 어떤 현안 그러니까 제가 뭐 국토위지만 문체위, 문화시설과 관련된 지역 현안이 있다라고 하면은 문체위에 있는 민영배 우리 의원한테 부탁을 하면서도 내가 책임 의원으로서 그 법안이나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팀을 이뤄가지고 가는 이런 너무 좋아요. 이 개념이 굉장히 호평을 좀 받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좋았어요. 21대 때 좋은 법안인데 폐기된 법안들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어서 발의하고 릴레이 법안. 그것도 너무 잘한 거. 그거 진짜 잘한 건데 그런 경우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분들이 지금 정말 현안에 목숨을 걸고 있다.
라는 거 좀 한번 알아주시고. 아유, 너무 든든합니다. 지켜주시면 오늘,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정준호님하고 제가 정식 방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번개 방송이에요. 7시 정책 간담회 했는데, 생각해 의원님 총선전에 오셨는데, 이렇게 또 당선됐다고 인사도 하시고, 47일 동안 뭐 하는지, 뭐 하고 있는지도 좀 들어보고, 지금 민주당 안에 분위기 들으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뭐 방송 토론이나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안 하니까, 좀 안 이야기도 해주세요. 물론 이제 내부에서 뭐 실망하거나 당황스러운 이야기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천천히 안에서 노력하시고, 이렇게 여전히 국민들에게 또 국회 문턱이 높은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도서관 있잖아요. 국회 도서관 앞에 문 네.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만 열어놔요. 아, 그런가요? 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점심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보장해주고 아. 그 이외에는 도서관은 일반 시민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당연히. 1시 반 지나면 정문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야 돼요. 국회 도서관 하려면. 아, 그런 것부터 예, 개선해 예. 주세요. 그냥 뭐 저도- 별것도 아닌데. 저도 1시 반 넘어서 걸어서 들어오다가 그 문 닫혀져 있어서 많이 돌아가봐서 합니다. 근데 그렇죠. 근데 그때는 지금 의원님은 아마 출입 의원님하고 보좌진들은 또는 국회 직원들은 찍으면 들어갈 수 있게 해놨더라고. 근데 예. 그러면 시민들은 도서관에서 이렇게 버스 정류장도 도서관 바로 앞에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될 걸 이렇게 돌아가나 이렇게 돌아가 해놓은 거예요. 저도 몇 번 돌아가 봐서 네, 그 말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알 것 같아요. 예.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의원님들이 국회를 2달 동안 생활해 보니까 불필요한 규제나 시민들을 불편하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 이참에 국회 네, 당장 이참에 벽 고쳐버려요. 없애버릴까요, 그냥? 그리고 국회 안에도 지금 국회 그 정문 2개 앞에 그 천막 치고 농사하는 거 네, 있잖아요. 굉장히, 때 예, 아이고. 저는 그것도 국회 엄청 넓잖아요. 룰을 만들어가지고 국회 안 어느 공간에 그러니까 아고라 같은 걸 두는 거예요. 민심의 그렇죠. 전당 같은 걸 둬서 거기서 농성도 하시고 거기서 기자회견도 하고 1인시도 하고 대신에 국회 본청하고 의원회관은 검색은 강화해야죠. 경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약속도 없이 오셔갖고 막 소란 피우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킬 건 확실히 지키게 만들고 그러나 국회 전체 공간이라든지 국회 주변에서 시민들이 국회하고 훨씬 더 가깝게 아까 말한 도서관 문 같은 것도 그렇고요. 또 시민들이 국회 안에 들어가고 컴퓨터를 검색하거나 프린트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낼 만한 공간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의원실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 예. 의원실에 아는 사람 없는 시민들 청원내로 왔다가 뭐 예를 들면 국회 일부러 왔다가 매점은 있어요. 다행히 소통관 1층에. 거기는 신분증 안 내고 가잖아요. 네.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보면 법원도 가보면 컴퓨터 2대는 딱 그 민원실에 검색 들어요. 뭐 말인지 알죠? 예. 그 변호사님들이랑 예, 예. 시민들 급하게 뭐 법안 검색이나 또 서류 출력도 하고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프린트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유료 프린트 시설도 있어요. 법원에도요. 예. 저기 뭐 서류 내야 되는데 예. 나도 갔으면 또 누락되면. 근데 우리 국회 한번 봐보세요. 단 하나도 시민들이 앉아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프린트를 할 수 있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거나 그런 시설이 없어요. 실제로 없다니까. 제가 그건 수십 년 다녀서 알잖아요. 저 의장님 제가 예. 다음 주에 면담해서 그러니까 원내대표 의장을 해서 예. 법원처럼 하면 돼요. 법원이나 검찰청. 그 불친절하던 검찰청도 여러분 1층에 보면 민원실 오른쪽에 컴퓨터 2대 그렇게 쓰라고 딱 해놨잖아요. 검색도 하시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뭐 시민, 뭐 인터넷 검색대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긴 시간 앉아있지 말라고. 그냥 다음 사람 기다린다고. 우체국도 그렇게 해놨고. 그러니까 이제 일명 이런 겁니다. 좀 더 당원 주권의 민주당을 만든다는 우리 민주당이라면 지금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를 맡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국회를 만드는 노력도 병행해서 물론 저희들이 주장한 게 다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국회 경호라든지 운영상 도저히 안 되는 주장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건 또 저희가 이해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유 5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하죠. 자 정준호님 마지막 포부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지 각오와 다짐. 제가 그 후보 때 별명이 말바우 변호사였는데요. 뭐 그래서- 그것도 있었잖아요. 뭐 불타는 변호사도 있었잖아요. 정대사 정준호가 대신 싸워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거기 앞에 뭐 휘발유 변호사였나 뭐 있었잖아요. 그 별명. 광주에 예, 동네에 예, 있었습니다. 아파트 광고 예, 예. 엘리베이터가 뭐였죠? 불맨. 그래 불맨. 그리고 댓글도 여러분 정준호 TV 가보시면요. 옛날에 정치검사에 맞서온 청춘 변호사 윤석열 검찰 독재 호남 정치와 민원 향후 행보 정준호 TV 거기 보면 1,700명이 넘게 봤어요. 네, 맞습니다. 댓글 31개. 지금 정준호 TV 컨텐츠 중에 조회수와
댓글이 제일 많았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조회수 1000개 이제 돌파하면서 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 후보로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저 쇼츠에 3,000 조회수가 있네요. 예, 아무래도 쇼츠는 좀 많이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말바우 네. 변호사에서 말바우 변호사님. 이제 네. 말바우 국회의원으로 이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게 여전히 말바우 시장 같은 이제 민생에 이제 집중해서 현안 해결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 잘 싸우고 반드시 성과를 내는 그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도한 우리 강선우 의원과 우리 안중걸 소장님 표현대로 무도한 이 김건희 정권. 이제 박살내는데 국회 맨 앞줄 본회의장 앞줄 한 가운데는 정준호가 있습니다. 아, 필리버스터 때 다 들어줬어요? 국민의힘 이야기? 아우 진짜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네. 근데 승실이니까 또 듣고 계셨죠? 힘들었습니다. 아, 모 의원은 저랑 저녁으로 잠깐 나와가지고 엄청 죽겠다고 얼른 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잠깐 나오긴 나왔거든요. 한 30분 정도. 너무 힘들다고. 예, 그럼 자, 마지막으로, 재수하거나 고3 학생들한테 수능 만점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아, 예, 예. 1분 요약. 예. 물어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네.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본인이 제일 공부가 잘 되는 시간대가 있는데요. 예. 그 시간대에는 꼭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시간 스케줄을 조정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공부가 잘 되는 시간대는 반드시 그 본인도 시간 확보를 해라. 가족들도 철저히 예. 보장을 해주고 주변에서 도와주셔야 하고, 됩니다. 진짜. 그리고 이건 팁인데 그 수능 그 보통 한 달 앞두고 한 달부터 벼락치기 하듯이 이렇게 네. 페이스를 올리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네. 시험 2달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이 한 달 동안 스케줄을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서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남은 마지막 한 달은 컨디션 조절하시는 게 맞아요. 한 달 때 그 올인해봐야 예, 마지막 한 달 때 피치 올리지 마시고 피치 올려봐야 2달에서 한 달 그 사이 한 달 동안에 좀 그때 피치를 엄청 올리고 한 달 한 달은 동안은 컨디션 관리하고 계속 복습하면서 또 그거 그렇게 수능 만점이 나왔다면 많이들 맞았을 거 같아요. 하나만 더 비법 하나만 더 자, 이야기해 수능 날 그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정답률이 거의 50%가 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 눈에만 보이는 함정이 있다라고 예. 생각할 때 정말 객관적으로 바뀌셔야 돼요. 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답하고 음. 남들이 제일 많이 선택할 수 있는 답하고 이렇게 구별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함정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한두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고르시면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매력적인 오답, 헷갈리는 답. 내 눈에만 보이는 함정, 어.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함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우선 푸시는 게 맞아요. 내 눈에 보이는 함정이 뭐예요? 한 번만 부연 설명. 예를 들어서 이건 출제자의 의도가 이런 거 이쪽이니까 이건 남들이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 내 눈엔 이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네. 그러면서 근데 남들이 이제 제일 많이 선택할 답안이라는 게 이거든요. 그 두 개에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눈에 보이는 함정 그 답안 찍었다가 이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주관으로 지금부터 연구 많이 해보세요. 이거 제 말씀이 이제 뭔지 한두 달 해보시면은 이제 남들이 이걸 찍을 것 같다는 게 정답인 가능성이 높나요? 그렇죠. 정답률은 50% 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렇네요. 네. 좀 더 과반수 이상이 찍을 만한 답이 정답일 거다. 국정감사 끝나고 수능 닥쳐가지고 한 번 더 특별 출연 시켜주시면 그때는 제가 준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실전형으로 잠깐만. 국정감사가 근데 10월인가요? 10월 10월이 나는 10월. 네. 그럼 국정 끝나면 네. 진짜 수능 앞두고 있는 분들 네. 11월 중순이니까 실전 꿀팁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마이갓님께서 공부도 겸손하게 하셨네요.